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60대, 70대를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절실하게 와닿는 요즘이죠. 특히 무릎이랑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한번 망가지면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소중한 무릎과 허리를 튼튼하게 지키면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 습관 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게 무릎과 허리를 망치는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부터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습관 5가지, 그리고 그 대안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하려면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운동하기보다는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운동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독이 되는 습관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바로 쪼그려 앉기와 깊은 스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체 근력 강화에 좋다고 해서 스쿼트를 하시거나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밭일을 하거나 마당에서 작업할 때 또는 낮은 서랍을 정리할 때 등 무의식 중에 쪼그려 앉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무릎 관절의 연골이 닳기 시작하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됩니다. 연골은 관절을 보호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골이 닳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굽히는 스쿼트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돼요. 상상해보세요. 연골이 닳아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하중이 짓누르는 느낌. 마치 낡은 기계에 무거운 짐을 억지로 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연골 손상이 더욱 악화되고 심한 경우 통증은 물론이고 관절염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며 심하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앞쪽, 슬개골과 허벅지뼈 사이의 마찰을 증가시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나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럼 스쿼트는 아예 안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 강화에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60대 이후에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깊은 스쿼트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처럼 무릎을 살짝만 굽히는 하프 스쿼트나 미니 스쿼트를 추천드려요. 무릎을 약 3045도 정도만 굽히는 정도로도 충분히 근력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벽에 기대어 하는 월 스쿼트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허벅지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찾는 거예요. 만약 운동 중에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무리하게 계속하기보다는 정형외과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윗몸 일으키기, 즉 시섭입니다. 저 어릴 때 체력장 한다고 윗몸 일으키기 엄청 했는데 그때도 허리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60대 이후에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디스크의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말랑한 연골 조직인데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복근의 힘만으로 상체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 힘과 목의 반동을 이용해 상체를 들어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특히 허리 디스크 앞쪽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증이나 기존 디스크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감싸고 올리는 자세는 목 디스크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그럼 코어 근육 강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몸 일으키기 대신 플랭크를 강력 추천합니다. 플랭크는 온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버티는 동작인데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복근,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등 코어 근육 전체를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짧게 2030초씩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변형 동작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 운동도 좋아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인데 허리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 안정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복부 드로인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는 운동처럼 앉거나 서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코어 운동들이 많으니 찾아보시고 실천해보세요. 우리 허리 소중하니까 윗몸 일으키기는 이제 그만. 잘못된 운동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와 무리한 등산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좋은 운동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이나 무릎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심폐기능 강화와 하체 근력 증진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이미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계단 내려가기는 정말 독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지를 걸을 때보다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연골이 닳아있는 무릎에 이렇게 큰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통증은 물론이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키며 심하면 골연골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경사가 심한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무릎과 발목, 허리 등 전신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가파른 길을 내려오는 길은 무릎에 치명적이죠. 발을 디딜 때마다 무릎 관절에 체중의 35배에 달하는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산을 즐기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용 등산 스틱을 양손에 꼭 사용해서 무릎 부담을 줄이고 완만한 경사의 코스를 선택하며 내려올 때는 보폭을 좁게 하여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 몸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신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려요.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무리가 거의 가지 않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수영이 어렵다면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로빅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실내 자전거도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돌리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어졌습니다. 단 자전거 안장의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무릎이 너무 펴지거나 너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선호하신다면 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평탄한 지면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경사가 심하거나 울퉁불퉁한 길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무거운 물건 들기와 허리 비틀기입니다. 아니, 이건 운동 습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잘못된 자세로 들거나 허리를 휙휙 비트는 동작을 무심코 하시는데요. 이게 허리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굽혀서 들게 되면 척추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디스크가 터질 듯이 압박받는 느낌. 마치 수십 킬로그램의 역기를 척추에 바로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때 허리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파열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허리 디스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는 무릎을 굽혀서 앉은 다음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깝게 밀착시킨 채 허리는 곧게 편 상태로 다리 근육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일어서는 거예요. 마치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올리는 자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허리만 숙여서 물건을 들지 마세요. 허리를 비트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실 때도 허리만 비틀기보다는 하체와 몸통 전체를 함께 회전시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허리를 비틀면 염좌나 디스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비틀어 뚝 소리를 내면서 스트레칭하는 분들이 있는데 잠에서 깬 직후에는 척추와 디스크가 가장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런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허리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도하게 비틀기보다는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처럼 척추의 유연성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이나 앉아서 하는 이상근 스트레칭처럼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허리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허리 강화에는 코어 근육 운동과 함께 둔근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도 매우 중요해요.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바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하기와 통증을 참고 운동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60대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근육과 인대의 탄력도 약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격렬한 운동에 돌입하면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서 염좌, 근육 파열, 인대 손상 등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에서 팔다리를 크게 돌리는 맨손 체조,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충분히 워밍업 해줘야 합니다. 몸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주고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을 이완시켜 운동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고 바로 급가속하지 않고 워밍업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참고 운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은 원래 좀 아파야 하는 거야. 아파도 참고 해야 효과가 있어라는 잘못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예요. 나 지금 힘들다, 여기 이상하다 하고 알려주는 신호인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계속 걷거나 허리가 뻐근한데도 허리 운동을 계속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냉찜질이나 온찜질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며칠 쉬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와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훨씬 이득입니다. 건강한 운동은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60대 이후 무릎과 허리를 망칠 수 있는 운동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쪼그려 앉기 깊은 스쿼트처럼 무릎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자세. 둘째, 윗몸 일으키기처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코어 운동. 셋째, 계단 오르내리기 무리한 등산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는 유산소 운동. 넷째,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비트는 일상 습관. 마지막으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하거나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무모함.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운동은 우리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운동 방법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고집하기보다는 내 몸에 더 이롭고 안전한 운동으로 바꾸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영, 아쿠아로빅,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그리고 플랭크, 브릿지 같은 코어 강화 운동과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들을 꾸준히 해보세요.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강도는 약간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기찬 삶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